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 콜콜콜 시간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깊어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대선인데요. 대선 투표 꼭 하셔야 되죠. 꼭 하시길 바라겠고 이미 하신 분들은 잘하셨고요. 안 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내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들 계속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대선 이후에도 내 종목은 유효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 여러분들 예측하기 힘드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 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메인이 전화기 때문에 전화를 주셔야지만 여러분들 고민들을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체크를 바로 한번 해보고요. 시장 체크하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일단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세다 싶을 정도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좀 밀려 내려왔네요. 0.8%대 올라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0.13%대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권 정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코스닥 쪽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소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소형주 쪽인 0.7%의 코스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요. 이제 정치 테마주들과 이제 그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아직까지도 오늘도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불확실성이 생기는 걸까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사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일이니까 그러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국정 공백이니까 이제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니 해소가 되는 거 아닐까 싶으면서도 누가 될 건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고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기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또 투자한 것을 빼기도 그런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선 전에 지금 약간 관망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6월 한 달까지는 대통령께서 다음 등장하시는 이제 차기 대통령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어떤 정책을 펼치시고 어떤 행보를 이어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증시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일 대선인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 테마주들은요. 다시 회귀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가 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오리엔탈 전공이라든가 오리엔트 전공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선 테마로 이렇게 급등 나온 기업들은요. 결국 다시 돌아갑니다. 과거에도 대선 전에 올라왔던 이재명 후보 관련주죠. 어쨌든 올라왔던 기업들이 다시 이틀로 내려가서 본전으로 다시 내려가죠.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들은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거진다. 몇 년이 걸리든 한 1, 2년 동안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선 테마를 혹시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잡아놓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안에 또는 다음 주 안에, 아니죠. 이번 주 안에는 거의 반드시 매도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대선 테마주 모르고 지금 오렌트 전공과 같은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12,000원 또는 14,000원 저 고점에 잡아놨어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또는 이번 주 안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 수요일 정도의 급등락이 조금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 당선이 되신 분의 관련주들은 갑자기 급등 나올 거고요. 만약에 당선이 안 되신 분들의 관련주들은 급락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도박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언을 드린다면 다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인 수요일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면 손실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로 흥한 자, 정치 테마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의 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잡고 계신다 하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정책 테마는 유효하겠죠. 왜냐하면 정치 인물 관련주들은요. 인맥으로만 급등이 나온 거고 그리고 약간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고향이라든가 성이 같다라든가 약간 이상한 이유로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때문에 재료가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데요. 정책은요, 이제 대선에서 당선되신 분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기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정책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그런 관련주들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거나 또 급등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인맥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 안에는 거의 매도를 하셔야 되는 유통기한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테마주라고 한다면은 사실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정책 테마주에 엮일 수 있을까요?라고 한다면 AI 로봇은 거의 필수적으로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하면 대선 공약이라든가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각 후보마다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들 있죠. 그래서 관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화학, 철강, 자동차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핵심적인 산업이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다음 대선 후보께서는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그런 관련주들도 역시나 상승을 한다거나 반등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산업들이요. 침체기가 와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호황기가 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관련주들을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손을 어떻게 대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도 또는 본전도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대선 끝나고 나면 장 전체로만 본다면은 약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제 아무래도 기대가 되죠. 대통령이 등장을 하니까요. 우리나라 공백기를 끝내는 거잖아요.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의 공백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상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들 탈출 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이야말로 좀 미루셨다면은 에이 상담 받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은 꼭 받으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02-3153-2641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을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잘 보셨죠?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방송 시작 전 5분 전쯤에 전화 주시면은 채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상담 참여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오늘도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넷마블인데요. 네. 이거 오래됐는데 추매하고 해가지고 58,000원인데. 58,000원까지 낮췄네요. 네, 그래가 오늘은 지난번에 54,000원 정도 왔다가 또 내려가길래 네. 오늘은 오전에 그 뒤에 추매하면서 좀 싸게 샀는 거는 조금 팔았어요. 아, 팔았어요. 근데-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20%. 그렇군요. 일단은 매수가를 많이 못 낮춘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58,000원까지 낮춘 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상승장이 좀 나오고 있죠. 게임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게임 관련주들이 다른 네. 관련주들은 관세 뭐 두드려 맞니 많이 이야기하지만 게임 관련주들은 관세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에서 관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임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관세 부과한다 하면은 오히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어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게임 관세 부과 이야기는 못 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오늘 조금 팔았다 하셨는데 저는 좀 성급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아쉽지만. 아, 네. 네, 그건 이제 뭐 팔기 전에 전화를 주셨다면 좋은데 그게 아쉬운데 그래도 네. 매도를 하는 그 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오면 사람들은 팔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도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그 결단력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 훌륭한 태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지금 나머지 일단 들고 있는 종목들은요. 홀딩 네.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지금 비중 20%라고 하셨던 58,000원짜리는요. 제 생각에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6만 네. 원짜리가 지난번에도 넘어가지 못했던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6만 원에서 6만 5천짜리가 항상 고점으로 만들어져 있던 천장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천장을 뚫어버리면 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하고 있는 요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바닥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8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 거고 6만 원짜리에서 넘어가는지 넘어가지 않는지를 좀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데 7만 원 뚫으면은 그냥 8만 원까지 9만 원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뚫지를 못하면 거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원. 7만 원쯤 왔을 때 판단이 좀 안 서실 겁니다. 이거 뚫을 수 있는가 못 뚫을까. 그러니까 그때 다시 네네. 전화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감사합니다.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기업 괜찮은 기업이니까 이번에 예. 좀 매도하신 거를 또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종목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또 4만 원까지 내려간다거나 뭐 4만 7천 원까지 내려간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네.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가가 또 낮아질 것이고 다음번에 올라오면 수익이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렇게 네. 넷마블만 가지고 가면서 이것만 매매하셔도 전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관점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기술이요. 하나 기술이요. 아니, 하나. 하나 기술이고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3만, 잠깐만요. 3만 3만 원이요. 3만 원이고 비중은요? 비중은 30%요. 30%. 일단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뭐 매수가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낮은 편에 잘 와 있는 상태라서 굳이 추가 매수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2차 전지 쪽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도 2차 전지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한때 급등 나오고 지금 빠져 있는데 뭐 굳이 살 이유가 없었긴 하거든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요. 근데 매수를 여기서 하셨다라는 것은 어쨌든 뭐 이번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이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이 크진 않을 것 같지만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뭐 크지 않아도 시청자님한테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저 위에 오랫동안 물려 있는 분들은 탈출하기가 좀 곤욕스러울지도 모르겠으나 시청자님은 매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건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다.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 무거우니까 심적으로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비중을 많이 실은 사람의 뭐 어떻게 보면 책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당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이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께서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라든가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하반기에 2차 전지 관련주 좀 많이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최근에 금양 사태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상폐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차 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콕 집어가지고 2차 전지를 살리겠다 이러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힘든 산업들을 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마 하나기술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저는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 기대감이 있고 대선 이후에 정책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뭐 빨리 팔아낸다거나 뭐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기대감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하시길 바라겠고 요거는 3만 원 정도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라오면 한 4만 원을 목표가로 잡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대신에 이제 요 종목이 3만 원까지 왔을 때가 중요한데요. 3만 원까지 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15,000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잖아요. 16,000원 정도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죠? 네. 3만 원에 들고 있으면 반토막 났다가 본전 났다가 반토막 났다가 본전 났다가를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3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좋은 매수가는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3만 원쯤 왔을 때 비중이 30%로 많다 했던 게 추가 매수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3만 원쯤 오면 한 3분의 1 정도 또는 한 절반 정도 욕심만 줄이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줄여내시길 바라고 빠지면 16,000원쯤에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내가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 매도했는데 나머지가 올라가 준다면 나머지로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한 4만 원 목표가로 잡되 3만 원쯤 왔을 때는 일단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저기 오늘 전화 드린 거는요. 네, 이거 오래전에 상담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데 25,000원만 찍으면 이게 계속 몇 번을 내려간 2번, 3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25,000원만 찍으면은. 네, 죄송합니다. 어떤 푸념하시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거를 들어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전략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힘든 건 알겠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25,000원짜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인데 이번에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정책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선 이후에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아티스트 컴퍼니고요. 아티스트 컴퍼니 네, 11,300원에 20%를 가지고 있어요. 11,300원에 20%요. 네네. 그래서 여기 오징어 게임 3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도 될지 그냥 네. 이 선에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 가져가 봐도 될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2 보셨어요? 조금 보다가 말았어요. 왜 보다가 말았죠? 아, 약간 조금 분위기가 저는 좀 싫어하는 분위기라서. 분위기가 원은 보셨어요? 원도 조금 보다가 말았어요. 그거는 왜 이런 걸 그런 사요? 분위기가 저는 좀 아니 내가 뭐 잘 부담스러워요. 보지도 않는데 그거 뭐 한다 이런 거 사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근데- 관심도 없는 종목을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징어 네, 게임 맞아요. 2가 제가 왜 봤냐고 물어봤냐면 저는 원도 재밌게 봤는데 2는 별로 네. 재미없게 봤어요. 저는 보는데 아, 별로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3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쨌든 3는 재밌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가 생각보다 네. 안 좋으니까 주가가 한번 폭락이 나오고 이랬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3가 나왔는데 재미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폭락이겠죠? 그러니까요. 그 도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밌을지 맞아요. 재미없을지 모르고 일단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는 또 아니고. 네.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 드라마류를 좋아하신다면은 드라마가 네. 재밌을지 재미없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또 우리가 재밌을 거라 생각했는데 재미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2가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2가 별로 재미가 없게 나왔기 때문에 3가 네. 재밌을까에 이제 또 기대감이 좀 많이 쏠려 있거든요. 기대가 큰 네네.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고요. 기대만큼 충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죠? 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재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지금 수익권에 도달된 이유는 싸게 잘 샀기 때문이고 그러한 네.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만약에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주가는 계속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매수가 들어오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네. 이용해서 저는 오징어 네. 게임이 나왔을 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는 지금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 감독도 모를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상담이 아니에요. 도박 상담인 거지. 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 네. 관련해서 주식 쪽으로만 주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설명을 해드린다면 지금 네. 오늘 같은 날에 비중을 3분의 1 내지 절반을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개봉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오픈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통 뉴스가 나오거나 개봉이 되고 나면은 폭락이 나올 사태가 있단 말이죠. 재미가 없으면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싹 다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정주행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재밌다 재미없다가 하루 만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하루 만에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도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도박이니까 이 비중이 20%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박을 굳이 해보시고 싶다 하신다면은 우리 전 국민이 하는 도박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위험하지 않은 도박이 로또 5천원치 사는 거거든요. 네. 그 1등 되면은 뭐 10억대를 받아버리는데 5천 원 가지고 받는 거니까 얼마나 도박이 안전합니까 그 정도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소액으로 하는 도박은 괜찮은 것 같은데 20% 비중 이거 많을걸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다. 그리고 개봉 이후에 폭락 나오면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근데 그게 오픈되고 난 다음에 재밌어가지고 급등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도박 성공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나의 선택에 대한 어떤 보상이니까 그건 달달하게 수익을 챙겨내시는 게 좋고 지금은 어쨌든 운이 좀 따라줬을 때 감사합니다 네. 하고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이고요. 네, 15,000원에 10%. 고가에 따라 붙으신 거네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전형적인 추격 매수라고 하는데요. 이 추격 매수를 했을 때 이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말이 계속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속도, 지속력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자꾸 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가겠지, 더 가겠지, 더 가겠지. 그러니까 매수세가 자꾸 달라붙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런 매수세가 달라붙을 때 시청자님이 이 주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살 수 있겠죠, 그죠? 네. 더 올라갈 종목이면 왜 팔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팔았다는 걸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더 갈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건데 누군가는 이게 더 안 갈 것 같다 생각하고 지금 15,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좋다고 난리고 조선주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누가 팝니까 이거를? 그것도 저 싸게 샀던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인력이죠. 15,000원에 산 사람보다는 7,000원에 산 사람이 그 사람보다는 5,000원에 산 사람들이 실력이 더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죠? 네네. 실력 있는 사람들이 15,000원에서 난 이제 슬슬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도 최근에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많이 팔고 많이 사고 있다는 건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세상 만사가 다 조선주 좋다 앞으로 조선 좋다 수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세상 만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때 사는 사람들이 똑똑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샀던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일까 하면 당연히 후자겠죠.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팔고 있고 인자서야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인자서야 아는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긴 좀 힘들죠. 결국 여기는 잘하는 사람들은 팔고 있고 못하는 사람들은 사고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는 매수세가 세기 때문에 좀 더 가고 있는 거예요. 이론상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면 내가 샀는데 운이 좋아서 매수가 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지금 아직까지 시세가 남았고 이제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론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있는 이론이고 투자의 고수들도 책에도 많이 적혀 있는 이론인데 바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식시장은 나보다 더 바보, 더 큰 바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으면은 나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런 바보가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16,000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긴 것 같거든요. 전 지금쯤에서도 매도하셔도 된다. 그리고 특히나 달리는 말이 올라타시게 되면요. 큰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짧은 수익을 잘 챙겨야 돼요. 이게 단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데 들어가서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단타, 좀 이렇게 짧은 수익을 챙기러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서 장기로 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십니다. 이게 좋다고 하니까 실적도 좋아졌으니까 이걸 장기로 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런 질문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비싸게 사서 장기로 들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요. 그래서 단기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단기로 보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장기, 뭐 전망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익이 지금 나고 있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트레이딩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절반 정도 바로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나머지 더 가게 되면은 또 더 큰 바보가 들어왔구나. 그래 가져가라 하고 시원하게 팔아내실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BGF 리테일이요. BGF 리테일이고요. 103,000원에 5% 들고 있습니다. 103,000원에 5%. 비중도 좋고 매수가도 좋고 괜찮은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제가 4월 초에 네. 봄 되면은 편의점 매출도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1분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쫙 빠졌더라고요. 봄 되면 편의점 매출이 왜 좋아져요? 네, 밖에서 맥주도 많이 먹고 아, 그러지 않나요? 맥주를 많이 먹으니까 뭐 일단 매출 네. 그래요?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원래 주식은 그렇게 상상력이랑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합리적인가? 그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를 생각했는데 뭐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봄 되니까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밖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 마신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못 보긴 했거든요. 뭐 네. 그리고 제가 편의점에서 술 그렇게 막 앞에 마시고 싶은 생각 잘 안 들긴 하던데 뭐 그럴 수도 있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한강 같은 데 가서 한강 같은 데 가서 네네. 예, 일단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생각까지 좋았습니다. 생각하시는 거 좋았고요. 매출, 편의점 매출이요.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내수가 부진해지고 있죠. 네네. 내수 부진이라는 말은 도대체 뭔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돈을 왜 안 쓰고 있을까를 잘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돈을 안 쓰는 이유는 뭐 이자를 내는 것도 버거워 죽겠고 불확실성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돈 쓰는 걸 좀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불확실하지 앞으로 뭔가 지금 미래가 좀 참담한 것 같고 경제 성장률도 안 좋다고 하고 이러니까 돈을 쓰기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좀 가지고 있자라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전부 다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계대출이 GDP 대비해갖고 가계대출이 지금 전 세계에서 2위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은 모든 가계들이 뭘 갖고 있냐면 이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인 가구가 많은데요. 1인 가구의 소득 자체가요. 월 한 200에서 300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많은 비중을 월세라든가 생활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혼자 살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월세도 혼자 부담하는 거랑 둘이서 부담하는 건 다른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지금 33%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많으니까 편의점 매출 좋아지는 건 맞는데 지금 하필이면 내수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수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요 휴가철이라고 하죠. 이번 주 대선하고 뭐 현충이라고 해갖고 또 휴가철이 오잖아요. 그죠? 네. 이때 보니까 사람들 놀러 가요? 안 가요? 엄청 놀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현상인가 봤더니 평소에 돈 아껴가지고 해외 나가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내수가 부진해집니다. 그래서 편의점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오는 건데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인 가구가 많다라는 점을 봤을 때 대형 마트의 매출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편의점의 매출은 서서히 올라가거나 지금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점 관련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라는 느낌보다는 다른 것들이 너무 부진해지니까 얘가 선방을 해서 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게 내려가니까 나만 올라와 있네 라는 느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관련주를 투자하셨다라는 것은 장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봄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아니라 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모아가야 되는, 멀리 보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거리 마라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00m 달리기 하신다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게. 그래서 자리도 좋고 매수가도 좋은데 왜 단기로 투자를 하시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장기로 투자하실 거면 BJF 리테일은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종목이 낫죠. 하지만 다른 종목을 찾을 능력이 없다면 BJF 리테일도 훌륭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매수가 좋고 비중도 좋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더 산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봄을 예상을 해가지고 편의점 매출 잠깐 좋을 거라 생각했다면 1분기 실적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실적이 안 좋다는 이슈로 주가가 빠지면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오거나 11만 원까지 올라오면 빨리 정리하시고 이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봄이라든가 계절 테마라든가 짧게 이렇게 보면서 짧은 기간으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대형주 하시는 게 아니라 소형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관점을 조금 달리 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장기로 보유하실 거면 아무 신경 안 쓰고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 것 같고요. 단기로 보실 거면 11만 원 올라올 때 매도하시는 게 좋고 밑으로 빠진다면 10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9만 9천 원 밀리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절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B. 그 화장품 BN 콜마인가? 콜마 BNH 그거. 콜마 B&H요? 예. 그거 네. 지금 빨간불 들어왔는데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요? 15,275원에 5%요. 얼마나 가지고 있으신 거죠, 이거를? 이거 5%요. 기간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좀 됐어요. 산지 작년에 산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빨간불 사셨어요? 들어왔는데 얼마에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렇군요. 일단 지금 콜마 쪽이 그 경영권 싸움 때문에 지금 뭐 이야기가 좀 많은 기업이긴 하죠. 아, 그래요? 네, 뭐 일단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깊은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네. 지금 당장은 이슈가 이제 올라갈 만한 이슈, 그러니까 뭐 회장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경영권에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오랫동안 상승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분 싸움까지 간다면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분 싸움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전혀.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상으로 올라오는 분위기로는 한 17,000원 정도, 16,000원까지 단기 상승이 가능한데요. 지금 시청자님은 들고 가신 지가 1년 됐다고 하지만 저는 이 기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출은 점점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가 영업이익을 자꾸 떨어뜨린다 해서 너 회장 물러가라, 여기 사장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한국콜마 이쪽이 지금 뭐 경영권 구도 변경이 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요동치는 거에
놀아나지 말고 그냥 장기로 가져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로요? 기업은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이 돈을 바로 써야 되거나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자금으로 써야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홀딩하시는 게 어떨까? 한 3년, 4년 더 들고 가시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 굳이 지금 먼저 잘라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싹트기 시작한 그래요? 건데 싹을 잘라버리면 나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나무가 되려면 시간을 줘야 되는데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저는 좀 더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비중도 5%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예. 다른 종목을 정리해서 얘를 12,000원까지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한 10%, 15%까지 이렇게 늘려놔야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좋은 그래요? 기업인데 왜 벌써 팔라고 하지? 아, 많이 지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가지고 지치면은 주식 수익 못 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저는 빨간 불 지금으로부터 들어왔길래 물어보려고. 한 2, 3년 정도 지켜보시라. 어차피 뭐 이 회사가 뭔지 그리고 회사가 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데 별로 관심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관심 좀 가지시면서 2, 3년 정도 그냥 들고 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뭐 이번 주는 강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연회가 없는 대신에 이번 주 강연 대신 저희가 참여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없으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도 나오고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 강연회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연휴기 때문에 푹 쉬시라고 저희가 강연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화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접수 가능하시다는 거 대신에 채택은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채택이 더 좋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900원에 30%. 이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5월 28일 날 샀습니다. 이거 뭐 그래요? 예. 그렇고 30% 비중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뭐 반도체 뭐 유리기판 좋다 그래가지고 한 1년 볼까 싶어서 좀 사놨는데 그래요. 전망을 일단 한번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유리기판 좋다고 해서 사셨다라는 건데 주식하는 방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좋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좋아지고 좋을 거여야 사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사는 건 그냥 홈쇼핑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물건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서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좋다로 이야기 때문에 이 회사가 주가가 튀어 올라왔다가 변동성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자리는 그냥 좋아가지고 1년 가져가는 자리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단타 자리예요. 주가가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변동을 이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변동이 심하다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 자체를 아예 다 바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유리기판 좋다는 이야기 때문에 시청자님처럼 여기에 들어오는 매수세가 조금 남아있다면 주가 한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유리기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지금 좋다는 이야기지 앞으로 좋다는 이야기 아니잖아. 사지 말자 이래버리면 시청자님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상으로는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술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와서 안 내려가고 있으니 야 이거 뭔가 꿀을 발라놓은 거 아닌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내려가다가 쉰다는 것은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쉬었다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쉬고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수 한번 해보는 기술적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반등이 나갈 때를 대비해서 올라오면은 26,000, 7,000원쯤에 올라오면은 수익을 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종목 밑으로 빠지게 되면 21,000원짜리가 밀릴 때 여기서 쉬다가 내려가는 거구나라고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2만 1,000원짜리가 밀릴 때 뭐 하셔야 되냐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손절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손절할 때 손절 금액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중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네. 가져가면서 가져갈 거면 사실 비중을 많이 실는 건 상관없지만 가격도 중장기로 보시기에는 이미 이게 뭐 2,500원, 5,000원짜리가 지금 유리기판 때문에 22,000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10배나 올라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미 비싼 자리에서 장기로 가져간다면 장기로 물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럼 수익 나는 게 아니라 내 본전 찾기를 기다리면서 몇 년을 고생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 관점보다는 단기 관점이 좋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만 1,000원에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손절하시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절할 때 2만 1,000원 손절할 때 지금 손실률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요. 한 7%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 정도 2만 1,000원쯤 내려올 때 한 7% 가량 손실 나실 가격이니까 7% 손절을 감당하실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0만 원이면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 손실을 각오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비중이 많으시면 빨리 지금부터 줄이셔야죠. 왜냐하면 7%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 금액 대비 7%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시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와, 그 정도 손실 나면 나 진짜 좀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너무 힘들 것 같다. 아, 잠이 안 올 것 같다 싶다면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시고 비중 안 줄이시더라도 2만 1,000원 무너질 때 2만 원, 1,000원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단기로 봐야 되네. 장기로 보는 게 아니고. 예. 장기로 봐도 좋은 종목인데 매수가가 이상해서 장기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호텔 신라가 5만 5천 원인데 네. 예, 제가 좀 높게 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가를 낮춰가 20%를 만들어놨는데 아, 5만 5천 원 20%인가요? 네, 네. 이게 얼마를 어떻게 뭐 얼마까지 봐야 되나 싶어서 저는 한 6만 원 보는데 맞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에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주식할 때는요. 6만 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올라오면 맞는 거고 안 올라오면 안 맞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저도 맞추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는 매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이 매수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끊겨버리면 더 이상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아예 그거는 예상, 예측, 뭐 맞추고 틀리고 이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6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거예요. 뭐 6만 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분석을 하신 것도 아닐 거고 올라가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재물을 보신 것도 아닐 거고 차트를 분석하신 것도 아닐 거고 그냥 올라왔으면 좋겠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목표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예측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예측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측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그냥 내 바램을 담아가지고 6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목표가 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바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표가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써 올라오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벌벌벌벌 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올라오기가 힘들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얘가 지금 넘어가기 힘든 자리가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가 6만 원이 아니라 사실 5만 원이 목표가가 돼야 됩니다. 5만 원에서 지금 넘어가기 약간 힘들어하는 상태인 것 같고요. 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6만 원까지는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5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6만 원까지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5만 원이 안 넘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셔야 되냐면 아쉽지만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4만 원, 3만 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는 한 번에 이렇게 외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일은 잘 없어요. 결국 뭐냐면 내려갔던 종목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외바닥이 되고 다시 쌍바닥 그리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 되었든 6만 원이 되었든 이번에 올라온 거는 거의 10중 8구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3만 원까지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매수가를 많이 못 낮췄기 때문에 나는 본전 오는 것도 지금 매우 힘든 자리가 돼버렸지만 3만 원까지 다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과감하게 많이 해주신다면은 매수가가 한 4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다음번에 5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수익이 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내 매수가를 가만히 5만 5천 계속 들고 있으려 하시면 안 되고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다. 그래서 5만 원짜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 안에 5만 원짜리를 넘어가지 못한다. 하루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 있어야 돼요.
종가상으로 넘어가가지고 한 2, 3일 정도 이렇게 55,500원, 56,600원, 51,000원 이렇게 넘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넘어가 있으면 좀 더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안 넘어간다 그러면은 꺾이기 시작해서 47,000원까지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에 더 사죠. 또 내려올 확률도 있네요. 내려갈 확률이 10중 8구라고 말씀드렸죠. 10중 8구라는 말은 80에서 90%라는 말입니다. 아유,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하여튼 제 돈 못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오지도 않게 생겼네요. 오래 기다린 만큼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드렸으니까 잘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다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제가 궁금하세요? 그 롯데 쇼핑을 원래 12만 원 주고 샀는데 10% 샀는데 물을 좀 타가지고 예, 9만 5천 원에 20%가 됐습니다. 얼마요? 9만 5천 원에 20% 현재 예. 네, 95,000원에 20%요. 원래 가격은 원래 12만 원대 해가지고 10%인데. 목이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좋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95,000원에 20%가 됐고요. 원래 샀던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10만 원에 샀는데 95,000원밖에 못 맞춘 게 조금 화근이 됐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웬만하면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참다 안 되면 뺨을 때려 참아라라고 할 정도로 그냥 참아라고 이야기하지 하세요라고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시는 일반 개미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시는 추가 매수의 타이밍보다요. 실제로 추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은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면 추가 매수하고 한 달밖에 안 되고 두 달밖에 안 돼서 추가 매수를 하지만 보통 추가 매수 막 1년, 2년 뒤에 나오거든요. 해야 되는 적절한 자리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막 가볍고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조바심이 막 나가지고 추가 매수를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많이 참았다면 매수가를 더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어쨌든 뭐 95,000원까지 낮췄지만 큰 의미가 없는 매수가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본전도 아니고 아직까지 손실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당장은 이거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롯데쇼핑이 사실상 이제 요즘에 내수가 안 좋다 하는 이야기들 와중에도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득을 좀 보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 뭐 그룹 자체의 위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롯데쇼핑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홈플러스가 뭐 부도났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이야기들, 뭐 부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막 들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약간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기는 구조적으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기 상승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85,000원 정도 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9만 원, 85,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얘가 또 내려갈 거거든요. 또 내려가게 되면은 이번에 5만 원짜리 자리 잡아준다면은 쌍바닥 거릴 수 있는데 5만 원짜리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셔야 매수가가 이 다음번에는 한 7만 원대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올라왔을 때 똑같은 또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9만 원 5천 원에 들고 가서 9만 원까지 올라오면 계속 본전도 안 오는 자리인데 내 매수가가 7만 원까지만 내려간다면은 한 20% 정도 가량 수익이 나는 자리가 돼요. 20, 30% 정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20%는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하기에 나중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9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목표로 잡으시고 8만 5천 내지 9만 원쯤 올라오면은 매도를 좀 진행하시자라는 전략을 드릴 건데 매도하기 전에 한 번 더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까지 왔을 때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9만 5천 원까지 8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쯤 9만 원 정도 사이쯤을 목표가로 잡으시는데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스웨이브요. 다시 한번요. 인스웨이브. 인스웨이브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예, 5,200원에 10% 물려 있는데요. 5,200원에 10%. 10%요? 예, 근데 오늘 그 AI가 괜찮은데 이 친구를 지금쯤 조금 더 담고 싶거든요. 그래서 탈출하고 싶은데 거래가 너무 없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고 하려고요. 거래 없는 거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거래 없는 종목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거래가 없다라는 건 변동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동이 있어야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변동이 없으면은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변화무쌍한 어떤 동대문이라던가 또는 강남이라던가 여의도라던가 이렇게 거래가 좀 활발한 자리에서의 뭐 부동산 매매하는 거랑 저기 어디 뭐 저 해수욕장에 제 무인도 같은 섬을 사고 파는 거는 좀 다르겠죠, 그죠? 네. 무인도 같은 섬에 땅 한 평 있는 걸 누가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지도 않을 거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내가 그걸 살려고 하더라도 매물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없으면은 변동이 적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얘는 왜 변동이 적은가? 왜 그 거래량이 없는가 하면요. 일단 1,4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 대주주가 어세룡 씨라는 분이 갖고 있는데 60%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 한 900만 주가 묶여 있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으로요. 예.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 자체가 한 500만 주밖에 안 돼요. 네. 한 유통 주식 수가 한 5%에서 4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량처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들고 있어도 물량이 없죠, 아예. 그러니까 물량이 없다 보니까 얘가 거래가 없어가지고 주가가 안 움직이는 단점도 있지만요. 반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없다 보니까 얘가 네. 약간 호재가 생긴다거나 약간의 네. 주가 움직임에 뭐 매수세가 좀 생긴다. 그럼 호가도 잘 보시면은 지금 매도 물량으로 이렇게 잔량으로만 남아 있는 잔량도 얼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화끈하게 네, 빵 하고 그렇죠.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지금 위에 있는 매도 물량 전체 다 합쳐봤자 한 2천만 원 될까요? 2천만 원 정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매수 초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는지. 잘 선택하시란 말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네. 더 사도 좋다가 아니라 또 더 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시청자님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선택을 해달라고 하시지만 제 돈이 아니잖아요. 저라면 인수웨이브 같은 이런 정보 안 샀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조언 자체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해달라는 건 그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게 더 크게 와닿냐의 문제인 거죠. 시세가 좀 안 나올 수 있고 거래가 죽고 이렇게 뭐 AI 관련주가 좋아도 얘는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래가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요. 인수웨이브가 AI 관련주라고 누가 합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 왜냐하면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전국에. 그게 그러니까 오늘 유통 주식수가 없다라는 게 그런 단점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네.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말씀대로 아니 AI 관련주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죠?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의 단점은 있으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그만 매수세가 생긴다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탄력이 있어요. 이제 그런 네. 거는 얘 개별 호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 인수웨이브라는 종목이 있어요라고 얘에서 뉴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관련주가 막 올라갈 때 인수웨이브는 안 보는데 인수웨이브란 자체 호재가 있으면은 야, 이 종목 뭔데 하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그 순간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 보기에 난 도박 한번 해볼란다. 나는 그 장점이 더 마음에 드네. 하시면 더 사도 되는데 야, 근데 이거 물려가지고 한참 그 호재가 안 나오면 한참 물려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니야? 야, 거래가 없으니까 난 탈출도 아예 불가능할 수 있겠는걸? 이라는 단점이 더 크게 와닿는다면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뭐 인공 AI 올라갈 때 아무 상관이 없네요. 개별로만 올라가야 돼요. AI 올라갈 때도 올라가긴 하죠.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많이 못 가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게 오늘 그냥 그래서 구멍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딴 거 저기 막 축제하고 있는데 왜 딴 데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나도 근데 축제 근처에 있는 슈퍼인데 왜 나는 안 오지? 저기가 더 핫하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애초에 종목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추가 매수를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걸 왜 샀습니까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신규 상단주 좀 제발 좀 사지 마라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종목을 왜 사가지고 AI 관련주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AI 관련주라는 걸 세상에 알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장단점 잘 생각하셔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라겠고 저라면 추가하면서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도박 안 좋아하거든요. 저라면 추가하면서 안 하고 그냥 올라갈 때 화끈하게 튀어오르는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장점이 있을 때 한 6,000원대나 7,000원대 팔아낸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 추가 매수는 저는 오히려 단점이 더 크게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전 추가 매수를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할 때부터 비싸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가 바닥이라고 볼 수 없고 3년 동안 빠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만은 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아까 말했던 장점이 좀 더 와닿는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하시는 거 뭐 차트상으로는-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얼마에 팔면 되겠습니까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있네요. 유튜브에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12,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12,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2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중단기 본전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사실 이게 중단기 본전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요. 저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요.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실적 나쁘지 않거든요. 영업이익 좋아요. 그리고 뭐 하고 있는 회사 보니까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좋거든요. 테마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내려가는 종목은요. 바닥을 못 잡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미끄럼틀 생각하시면 돼요. 미끄럼틀 내리막이면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거기 멈출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언제 멈출 거라 생각이 드냐면 미끄럼틀 내려가다가 완만해지면서 평지로 이렇게 쭉 갈 때 우리는 저기서 멈추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죠. 내려가고 있는 도중일 때는 안 멈춥니다. 그러니까 중단기로 본전이 올까요? 하면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옆으로 가거나 더 이상 주가가 안 내려가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게 LG화학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면 됩니까? 하면 안 되죠. 이것도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내리막 길인데 멈추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중단기 본전은 조금은 지금 힘들 것 같고요. 자율주행 테마가 대선 이후에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기서 바닥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단기 본전은 안 될 것 같고 장기로 가져가시면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대선 이후에 자율주행 테마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 그때 아마 8,000원대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만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참 어려워요.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조언을 드릴 때 설명을 많이 해드리니까 장단점 어떻게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선택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드리는 모든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 대운이 걸려 있습니다. 내일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